네, 안녕하세요. 지금 돈의 미래에 이제 파이코인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요 자리에 이제 관련된 요즘 뭐 그 재밌는 얘기들이 많죠. 그 리플도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조금씩이지만 계속 사서 모으고 좀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13년 된, 그러니까 13년 된 그 이제 지갑에서 잠자고 있던 비트코인이 뭐 한 자, 3천만 달러니까 한 400억 정도 되겠죠? 400억 정도, 그러니까 1005개, 어, 1005개의 그 비트코인이 새 지갑으로 지금 움직이고, 뭐 아무튼 지금 다들 힘드니까 이제 뭐 옛날 거도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도 지금 뭐 자꾸 이제 1340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경제도 부동산 위험도 있고 지금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사람이 미국에서 쓴 책인데 아직 이 책이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The Future of Money, 그러니까 돈의 미래. 그러니까 돈의 미래라는 것은 이제 어떤 화폐가 그 돈으로 쓰이느냐, 어떤 화폐가 돈으로 쓰이느냐 하는 거를 그 에스와르 에스와르 프라사드라는 코넬 대학교 교수가 이제 썼던 책인데 구하 지금 아직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의 미래를 보는데 지금 돈의 미래를 보는데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지금 이제 미 연준에서 지금 디지털 화폐 비 CBDC는 아니지만 아무튼 은행 간의 중앙 연준하고 은행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 페드나우라는 그 디지털 화폐를 지금 이제 올해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달, 8월달에 이걸 해갖고 지금 나왔는데 돈의 미래라는 책을 보고서 이제 이 자리에 파이코인도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이제 디지털 화폐를 뭐 신용카드도 썼었고 직접 뭐 신용카드로도 썼고 그다음에 애플페이 같은 페이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야 수표 같은 수표도 있고 현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다 하게 되는 연준에서 일종의 CBDC의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CBDC가 메인넷이라고 그러면은 페드나우는 저기 오픈형 메인넷이라고 그러면 페드나우는 지금처럼 폐쇄형 메인넷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제가 한번 구해서 보는데 이 책 말고 제가 이제 다른 거로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파이코인이 얼마나 파이코인은 뭐 결론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파이코인은 장차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코인입니다. 굉장히 좋은 코인인데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처음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죠. 이거 한국 사람 같은데요. 이게 인터넷에서 글은 지워졌더라고요. 사토시 나카모토 그는 누구일까? 네, 라이언 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 당시에 비트코인 1005개가 지금 지갑에서 새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3년 전인데 정확히 이제 12년 8개월 됐다 그러니까 12년 8개월 됐다 그러니까 2011년, 2010년 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일본 사람은 아니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 이름 보세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있지만 후카세 사토시, 카미야 사토시, 디지리 사토시, 후지와라 사토시, 히노 사토시, 우에마스 사토시, 호조 사토시. 사토시가 다 이름이거든요. 사토시가 이름인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성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본 사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요거를 이제 라이언 김이라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정말 어떤 이런 돈의 역사에 있어서 돈의 역사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돈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인류사적으로 볼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하나의 혁신을 딱 일으켰죠. 근데 혁신을 일으켰지만 이제 초창기고 여러 가지 이제 품질 면에서, 그러니까 돈으로 사용하는 여러 품질 면에서 문제가 좀 뭐 늦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이더리움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같은 게 이제 확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사람들이 이제 파이코인 만드는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2018년도에서 부탁 시작해서 2019년도 3월 달에 시작을 했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파이코인은 내년도에 상장할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아요. 내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는 해이고,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고, 오픈메인넷은 뭐 내년 3월 14일 이전에 될 수도 있고, 뭐 내년에 상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내년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락업이 해제가 되죠. 내년도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파이코인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심슨지 만화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안전보다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안전 요인까지 포함해서 파이코인이 가장 안전한 화폐로 자리를 잡게 될 거라는 것은 뭐 저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파이코인과 비트코인이 두 가지 류의 화폐가 미래의 화폐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파이코인은 비트코인과 달리 비트코인은 이런 컴퓨터 사회의 어떤 문제점과 현대 금융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천재가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해법을 하나 세상에 툭 던져놨죠. 툭 던져놓은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툭 던져놓은 거 갖고서 사람들이 막 알트코인이 생기는데, 그래도 어떤 인간의 기본 심성 같은 것을 공부하고 인류 역사라든가 인류 역사의 돈과의 관계 같은 것을 공부하던 이 사람들이 화폐를 자기네들이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만들면서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어떤 새로운 기술적인 걸 내놓은 게 아니라 생태계 화폐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유토피아라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으로 만든 하나의 생태계잖아요. 그런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그랬고, 이런 생태계는 제가 지난번에는 교도소로 말씀드렸지만, 뭐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오징어 게임을 할 수 있는 이 무대가 하나의 생태계죠. 이런 게 다 생태계고, 이런 세상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고, 한국 같은 것도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을 뭐 이런 토끼 같은 형상이라고, 호랑이 같은 형상이다, 뭐 이렇게 신이 나는 형상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규정짓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생태계를 규정짓는 거잖아요. 참 요즘 그게 이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이것을 잘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헤르만 헤세가 12년간에 걸쳐서 작성한 유리알 거죠. 유리알 속에서 하나의 게임이라는 거죠. 오징어 게임처럼. 그런데 이거를 이제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고, 돈도 그렇게 봐야 되고 생태계도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새로이 만들어진 생태계에 쓰여지는 화폐도 유리알 유이처럼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상이 청띠아오팡이 즐겨 쓰는 그 카운터 인투이티브죠. 카운터 인투이티브는 정말로 유리알 유희와 너무나 개념이 같은 거죠. 카운터 인투이티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카운터 인투이티브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만드는 거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우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파이코인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모두
새롭게 만들어지는 화폐 세상 사람들을 편안하고 쉽게 미국의 페드나우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금융도 문제가 있고 비트코인도 문제가 있고 이더리움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사람들 개개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중에서 이게 제일 낫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베스트다라고 해서 파이코인 생태계에서 쓰여지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마치 유리알 유이를 멋지게 만들고 가고 있는 것처럼 이 니콜라스 부부가 파이코인을 만들어 가고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돈의 미래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돈이라는 것은 이제 돈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사도 돈의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 화폐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약 한 4,000년 전에 상인들이 화폐라는 걸 처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한국은행이 만든 것도 아니고 왕이 만든 것도 아니고 황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상인들은 항상 서로 확인되는 방법, 양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양자를 일치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가격을 정하는 일을 하잖아요. 상인들이 처음에 화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화폐가 이제 나중에 제대로 대접을 잡는 게 이제 은으로 하게 되는 거죠. 금은 화폐가 될 수 없었었죠. 많지 않았으니까 은은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은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중동 상인들한테 최초로 사용된 화폐가 이제 토큰 그러면서 처음에 생겼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이제 처음에 상인이 만들었던 것처럼 이게 처음에 어떤 상인들이 상인들 생태계에서 화폐를 썼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이제 화폐라는 게 우리도 옛날에 조개도 쓴 적이 있었고 포목도 쓴 적이 있었고 뭐 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납득하는 화폐를 만들면 떼돈을 버는구나. 교도소에서도 담배가 오랫동안 화폐의 권위를 갖고 있다가 이게 컵라면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게 은화에서 쓰다가 드디어 이제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 생태계에서 쓰는 화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다가 보니까 너도 나도 은화를 만들다가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얼굴이 들어간 은화만 진짜 은화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은의 함량을 속여갖고 가짜 화폐를 질 낮은 은화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려고 그러다가 나라를 망하게 한 게 로마고 왕의 권위만으로도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이 돈을 써라! 대원군이 못했잖아요. 당백전 만들어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주화, 코인, 토큰 이런 거로 되다가 이게 중국에서는 이제 진시황이라는 강력한 왕이 이제 여러 나라 춘추 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에서 뜯은 거를 통일을 해갖고 그거를 뭐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자기가 발행한 거를 쓰게 한 거죠. 독재 국가에서는 위조 지폐가 많이 없죠. 그냥 뭐 너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여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강력한 중앙 집권하에서는 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꼭 은을 쓰지 않고 동전을 갖고도 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상인들이 처음 화폐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 아랍에서 이제 만들어낸 것처럼 이슬람 세계에서 이게 어음을 쓰기 시작한 거죠. 문자가 있었으니까요. 어음을 쓰기 시작해갖고 처음으로 이제 지폐가 나오는 거죠. 이게 경제가 자꾸 규모가 커지고 단위가 커지니까 은화로 하는데 이게 은화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게 수송하는데 낙타한테 식기도 부족하고 하니까
서로 간에 이 아랍의 대상들끼리 서로 간에 그 생태계 내에서 어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어음이 아랍의 대상들끼리 주고받는 어음이 지금 바로 미국 연준에서 미국 연준하고 은행하고 하겠다는 페드 나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생겼고, 이런 것이 어음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이 돈을 이게 멀리 보내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갖고 가다가 중간에서 배달 사고가 나기도 하고, 도둑놈한테 당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사실은 암호화폐에서는 리플이 하는 거잖아요. 리플이 이걸 하고, 비트코인은 많지도 않고 너무 단위도 크고 전송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이 허점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리플이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인류 역사상으로 볼 때는 돈의 미래, 화폐의 미래는 그렇게 바뀌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랍하고 이제 이런 데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약간 예전에는 미개했던 이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은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을 구하기 위해서 포르투갈이나 이런 네덜란드 같은 아시아로 눈을 돌려서 이제 남미에서 이제 대규모 은을 채취하고, 그것이 그렇게 은이 거기서 대략 들어오니까,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은 중국 같으면은 무역 흑자죠. 엄청난 무역 흑자가 들어온 게 이게 유통이 되니까 당연히 물가가 막 오르게 되는 거죠. 물가가 막 오르게 되니까 이게 물가가 이게 이래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게 일본 한국에도 왔었지만 이 아시아 쪽으로 진출해서 아시아 경기가 막 활기를 띠게 되는 거죠. 저기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데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와서 마카오, 필리핀, 대만, 일본 이런 데로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에 이제 홍콩 그쪽으로도 딱 가서 이제 이게 은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이게 유럽에서는 이게 자기네들이 외국에서 그렇게 막 은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넘쳐나는 돈이 어떻게 안 되니까 돈귀신들이 달라붙은 거죠. 네덜란드에서 돈귀신들이 달라붙어 갖고 인플레이션이 하다가 네덜란드 사람들 튤립 좋아하니까 튤립에다가 베팅을 시작한 거죠. 이건 어떤 튤립이고 이건 어떤 튤립이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지금 이제 튤립 열풍 비슷한 게 하나 난이거든요. 난 무슨 난에서 난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IMF 때도 난 가격은 별로, 지들끼리니까요. 요즘 이제 파이에서 NFT도 만든다 그러는데, 정말로 명품 NFT도 나중에는 지들끼리 거래가 되는 거죠. 정말로 명품을 잘하는데, 물론 파이코어 팀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 파이코어 팀의 해커톤 대회에 참여한 팀이 이제 NFT를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네덜란드 금처럼 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넘쳐나는 돈이 우리 조만간 올 것이냐? 조만간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NFT가 각 증권회사에서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보통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까지 있었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을 거치다가 드디어 영국 잉글랜드 은행이 이거 은행의 신용으로 지폐를 발행하죠. 그러니까 프랑스와 미국에서도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막 지폐를 발행을 하는데, 너도 나도 은행에서 지폐를 발행하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은행이니까, 그러면 니네가 갖고 있는 금 막 찍어내면 독일 돈처럼 되니까, 각 은행들이 갖고 있는 금에 근거해서 그거로 화폐를 찍어내서 금본위 제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어음, 어떨 때는 은화, 어떨 때는 동화, 어떤 지역에서는 금, 어떤 지역에서는 다이아몬드, 또 어떤 생태계에서는 라면, 어떤 생태계에서는 컵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화폐는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폐까지 온 건데요. 제가 이어서 할게요.